자, 그래서 요거 기존에 있던 jQuery 샘플링 했던 데이터와 그냥 똑같이 카피해서 열어주시면 되고, SCS도 SAS 파일도 CSS도 동일한 파일 그냥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늘 당부드리는 건, 기존 데이터 그냥 똑같이 가져오실 거면은 진짜 하나도 건드릴 게 없다면은 그냥 임포트로 불러오시면 돼요. 굳이 막 뭘 만드실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뭔가 변경할 게 있다면 가져와서 전부 다 수정을 하셔야겠죠.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H1에 들어가는 JS는 샘플이 아니라 돔. 자, 돔 구조를 우리가 할 거니까 돔으로 따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구성과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기능으로 유추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자, 내용입니다. 해서 JS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JS 기능을 구현하려면 첫 번째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해당하는 기능들을 담는 기본 변수, 그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묶어놓는 함수, 그 다음에 실제로 뭔가 처리했을 때, 이벤트 처리했을 때 동작을 해야 되는 이벤트 처리 등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기본 변수 이외에 중간에 별도로 따로 묶어놓은 함수 외에도 약간의 기본적인 추가 기능 몇 가지가 첨부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상황 보시고 쭉 비교를 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시나리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탭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하는 순번에 맞는 내용을 나타나게 만들게 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럼 이제 위의 내용을 고려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뭘 클릭한다고요? 탭 메뉴를 클릭한다고요. 그럼 그 탭 메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HTML에서 탭 타이틀 이너에 있는 누구? 누굴 클릭해요? li를 클릭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li 내부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는 거지만 어쨌든 li 클릭하든 버튼을 클릭하든 클릭해야죠. 그렇죠? 내부에 있는 li, 정확하게 그 내부의 버튼을 클릭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체크한다? 순서를 파악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나게 한다. 해당하는 li에도 나타나게 해야 되겠지만 누구? 탭 컨텐트 이너에 들어가 있는 누구들, 탭 컨텐트 파트들, 그쵸? 자,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다면 신중하게 잘 보세요. 탭 컨텐트 이너 내부에 있는, 자, 순서에 맞는 클래스 탭 컨텐트 파트를 나타나게 한다. 순서는 그렇죠. 자, 저기다 바로 써도 되지만 저는 따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할 건데, 자, 디스플레이 처리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처리할 것은 HTML 문서를 잘 보시면 뭘로 담아놨느냐?
클래스 on, 클래스 on, 클래스 on이라는 아이가 들어가면 거기에 걸맞게끔 해당하는 CSS의 내용에는 CSS 내용에 쭉 보면 어딘가에 on이라고 들어가 있겠죠? 여기 있네요. 디스플레이 블락이라고. 여기만 있겠습니까? 위쪽에 어딘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언가 기능이 첨부되어 있죠. 그 위에도 있네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순번에 li와 그 다음에 내용 탭 컨텐트 파트 모두 각각 클래스 on을 첨부한다. 그 이야기인즉슨 선택되지 않은 요소는 클래스 on을 해제하게 만든다.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실 거라고요. 물론 덤, 자, 이건 뭐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버튼이든 A든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의 기능은 클릭 시 처리에 방해되므로 기능을 해제합니다. 자, 더 많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면 더 많이 작업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써야 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을 해당하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를 잡아주죠. 컨텐트 박스. 그런 변수 컨텐트 박스는 도큐먼트 get으로 하시든지 쿼리 셀렉트로 하시든지 여러분 자유. 그럼 이번에 쿼리를 해볼게요. 쿼리 셀렉터 해서 id 하고 콘박스로 잡아내시면 될 거고요. 이외의 기능들 탭 에리어 영역 안에 들어있는데 건너뛰어도 되면 건너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쓰다 보면 이상하게 꼭 건너뛰면 얘를 다시 써야 되는 일은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타이틀 이너와 컨텐트 이너라고 하는 영역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텐트 박스에 점 쿼리 셀렉터인 클래스 각각의 이너를 잡아주면 우리는 변수로 잡을 수 있겠죠. 이때 자바스크립트는 가급적이면 언더바는 쓰지 않아요. 언더바는 쓰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카멜 케이스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너무 영역에 대한 이름이 길어요 라고 하신다면 조금은 줄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잡아놨고, 이 안에는 자 UL도 존재하긴 하겠지만 UL을 건너뛰고 li 마찬가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뭐 UL까지 잡겠다라고 하시면은 타이틀 이너에 변수 타이틀 이너에 랩 아니면 뭐 래퍼 아니면 그냥 파트 할게요. 자, 하면 타이틀 이너에 쿼리 셀렉터도 지금은 상관없겠죠? UL 을 통해서
기존에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변수 타이틀 리스트, 그 다음에 변수 컨텐트 에이리언 좀 그렇긴 하겠지만, 자,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를 통해서 각각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될 거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값을 체크할 수 있게 되겠죠. 일단은 현재 내용에서 1번과 2번만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하셔도 배운 내용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앞에 거 배웠던 거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몸에 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했던 앞에 기능, 슬라이딩 기능, 페이드 기능, 이게 전체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거에 가장 베이스가 될 거예요. 계속 겹칠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안되면 또 보고 안되면 또 보고 안되면 또 보고 될 때까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선택자를 뭔가를 해줘야 할 텐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타이틀 btn을 클릭했을 때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요 리스트란 얘기는 안에 들어있는 LR 선택해라, 그리고 그 안에 다시 한 번 더 클릭한 무언가를 만들어 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타이틀 리스트는 저는 바로 위에 있는 요 UL을 기준으로 쓸 겁니다. 뭐 children이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한 단계가 더 거칠 거고요. 아, 난 children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query selector all 해서 li를 사용하셨다면 콘솔 로그를 썼을 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노드 리스트라는 개념으로 빼올 수 있습니다. children을 해왔을 때와 노드 리스트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타이틀 리스트에 자, for each라는 기능을 썼을 때, 자, 펑션 기능을 쓰잖아요. 그러면 셀렉터에 뭐 인덱스 쓰고,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썼을 때 셀렉터와 인덱스 값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순서 값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쿼리 셀렉터가 가지는 장점이에요. 즉 중간에 우리가 들어갔던 children을 했을 때 배열화 시켜서 처리해 주는 그 기능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가볍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 근데 나는 어차피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왕 하는 거 쿼리 셀렉터 말고 혹시 모르니 나는 children으로 연습해 볼래요 라고 하신다면, 자, li 대신에 children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children을 하면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납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얘네들은 for each를 돌릴 수 없는 환경이니까. 뭐 그렇다면은 무조건 배열화 시켜서 써야 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대신에 포문으로 쓰면 충분히 가능은 해요. 포문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좀 더 구분하기 쉽고 용이하게 써먹기에는 for each가 좀 편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배열로 바꾸려면 변수 타이틀 뭐 ARR 이라고 써서 array prototype 에다가 슬라이스를 통해서 콜이나 apply를 쓰고 이 안에 타이틀 리스트를 집어넣어라. 그럼 콘솔 로그를 통해서 타이틀 ARR를
확인하면 배열화 정식으로 바뀔 거고, 이 i를 다시 타이틀 AR를 for each를 통해서 each를 통해서 셀렉터의 인덱스 값을 체크를 해서 콘솔 로그를 통해 셀렉터 값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다. 똑같죠? 자,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저는 위에 있는 array 프로토타입이 너무 길어요, 헷갈려요 라고 하시면은 배열 형식으로 그냥 쓰셔도 된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암묵적인 기능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환을 처리한 다음에,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값을 만들어 줘야겠죠. 우리는 이벤트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 이곳에다가 쓸 겁니다. 단순하게 이벤트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for each를 통해서 각각 내용들을 확인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버튼을 클릭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변수 타이틀 bt에는 셀렉터에 들어있는 children, 그 중에 그냥 0번째, 왜? 어차피 자식 요소로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hildren인 i를 가지고 쓰면 됩니다. 타이틀 btn인 i를 통해서 add event listener 하시고 클릭했을 때 펑션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직 버튼을 클릭하는 게 조금 헷갈려요, 그냥 li 클릭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면 li 클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버튼을 클릭한다라는 개념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건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내가 클릭한 아이가 누군가 라고 확인을 해보면, 자, 클릭해 볼게요. 땅 버튼, 땅 버튼, 땅 버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this는 li 요소 내부에 존재하는 버튼 요소이다 라고 언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때 조금 더 팁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그냥 저기 위에 있는 셀렉터 가지고 바로 써도 되긴 하겠지만 this parent 라고 쓰면요, 아이고, 자, 잠깐만요. 자, parent node라고 사용하시면 자신이 아니라 자식 클릭한 아이의 부모로 돌아가서 이렇게 파악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for each에서 전달해 온 거기 때문에 굳이 클릭한 걸 기준으로 부모 선택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셀렉터로 체크하셔도 결과는 둘은 똑같아요. 둘 모두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긴 하겠죠. 왜? 내가 선택한 거를 부모의 부모를 타고 가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가능은 하거든요. 띵 하면 쭉.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싹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for each를 아까 썼거든요. 이 for each가 뭐냐면 이 17번째 줄에 있는 li들이에요. 쿼리 셀렉터 all로 썼으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 일부러 children으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자식 요소인 children으로 선택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현재 유사 배열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이거 유사 배열이에요. 이 유사 배열 형식으로 된 아이는 우리는 강제로 배열로 바꿔줘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럼 이 배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프로토타입 기능으로 바꿔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array prototype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되기는 하겠지만, 자, array prototype이라고 쓰면 되기는 하겠지만, 이름이 너무 길어서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능을 그냥 줄여서 여기 앞에 있는 대괄호로 쓰면 알아서 같은 기능으로 인지가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슬라이스, 자, 내가 원하는 만큼을 뜯어내겠습니다 라는 기능입니다. 어느 부분을 가지고 뜯어낼까요? 자, 담아 볼게요. 누구를? 타이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배열로 각각 뜯어내겠습니다 라고 처리하는 거죠.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그거를 처리해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강제로 배열로 바꿀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슬라이스가 좀 헷갈려 하시거나 어렵다면은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자, 타이틀 ALR 결과를 자, 이렇게 있죠. 요 데이터를 join 해보면 어떻게 돼요? join이라는 기능은 뭔가를 연결한다는 뜻이잖아요. 띡띡띡띡띡띡 각각에 들어있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다 뜯어오는데 그거를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객체라고 이렇게 나열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아, 저런 객체들끼리 뭔가 연결해서 나열하는 거구나 라고 체크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로 바꿔서 체크해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괜히 이것저것 테스트 좀 해볼게요. 뭐냐면 자, 타이틀 리스트를 아이 그냥 우리 저번에 보니까 문자로 바꾸는 거 있던데 제이슨 string 파일로 바꾸면 안 되느냐. string 파일로 바꾸면 문자로 바꾸는 거긴 한데 이 타이틀 리스트 자체가 유사 배열이고 객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사 배열이고 객체다 보니까 여기 보면 0, 1, 2, 3으로 데이터가 바꿔버려요. 희한하게. 결국엔 진짜 객체의 모양으로 바꿔질 테니까 이거를 다시 통으로 제이슨 파스 이렇게 써버리면 이 자체가 다시 객체화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제로 어떤 데이터를 목록을 원하는 대로 불러오게 하려면 이게 가장 최선입니다. 물론 ES6로 넘어가면 약간이지만 조금 더 쉬워지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놈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배열로 되어 있고 이 배열로 처리된 데이터들을 내가 어느 걸 클릭할지 모르니까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는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철저하게 수동식이에요. 철저하게 여러 개 중에 하나 띵 찍어봐 라고 하는 걸로 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면 여러 개라는 것 자체가 벌써 반복 처리를 게끔 해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for each를 쓰는 거고 이때 클릭한 게 누구다 라고 콘솔 로그에다가 셀렉터로 확인하는 거죠. 왜 이렇게 for each를 쓰느냐 라고 본다면 해당하는 이 아이는 배열이고 이 배열을 뭐 하겠다? 각각 반복해서 수행하겠다 할 때 이 안에는 배열 요소가 한 개씩, 여러 개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개만 들어가요. 한 개만 쓱 들어가서 처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각각 하나가 인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를 누군가 클릭하면 그 클릭한 아이가 누굽니다. 클릭한 아이가 누굽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근데 자, 지우니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니 그대로 자, 주석만 걸고 밑에 이벤트 처리로 갈게요. 자, 타이틀 ARR
여러 개 목록이 되어 있는 위에 제목별로 들어있는 타이틀 ARR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니까 여러 개 중, 그럼 무조건 for each나 for은 for each. 자, 그럼 펑션의 기능을 쓸 건데 for each는 무조건 두 개의 데이터를, 두 개의 아규먼트, 두 개의 변수를 불러온다. 그 중에 하나가 해당하는 요소, 사실 엘리먼트죠. 선택자라고 해서 그냥 셀렉터로 제가 쓴 거고, 엘리먼트를 가져올 거고, 또 하나가 순번을 가리키고 있는 인덱스를 가져온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쓰세요. 아, 나 저거 헷갈려요. 그럼 한글로 쓰셔도 돼요. 선택자, 뭐 아니면 li니까 li, 그 다음에 순서 하셔도 돼요. 해서 익혀지면 그 변수를 영문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엘리먼트와 인덱스라고 얘기를 해서 콘솔 로고에다가 똑같이 씁니다. 엘리먼트 급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씩 쪼로록 나오게 되니까 이거구나. 이때 내가 클릭할 아이를 li로 잡을까? 아니면 그 자식인 버튼으로 잡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버튼을 잡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해석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 저는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그럼 li 안에 자식으로 들어있는 버튼은 어떻게 선택할까? 고민하는 거죠. li 내부에 있는 버튼 선택을 해보자. 자, 이건 외부에서 변수로 만들 수 있는 i가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타이틀 bt에는 자, 뭘로 할까? 엘리먼트 라고 써서 그 내부에 있는 children 하셔도 되겠지만 헷갈려요. 그냥 쿼리 셀렉터가 좋아요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도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 그래서 타이틀 btn을 뭐한다? 클릭한다. add event listener 클릭한다. 자, 클릭하면 뭔가 이벤트가 다른 게 뭔가 발생을 하겠죠. 이때 자, add event listener 일단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자, 펑션 써줍니다. 자, 클릭하면 다른 어떤 기능을 수행해라.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도 이벤트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버튼 자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강제로 끊어주기 위해서 자, event.prevent 디폴트로 막아주어라. 대신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자. 선택한 그 아이를 우리는 this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클릭하면 해당한 아이에 맞게끔, 클릭하면 해당한 아이에 맞는 데이터가 노출이 되니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더라. 자, 그럼 this는 우리는 선택된 요소를 칭하는 거고, 만약에 선택된 요소의 부모 요소를 찾아오려면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은 parents node라고 하는 기능을 쓰면 되더라. 즉 콘솔 로그를 통해서 this.parents node라고 하는 이름을 작성하시면, 저는 버튼을 클릭했지만 실제로 버튼을 클릭한 상황이지만 결과치가 나오는 건 그 부모인 li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각각에 들어가 있는 li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페어런츠 노드라고 하는 아이를 쓰셔도 전혀 관계없지만 이미 for each에서 li들 중 하나를 이벤트로 발생하여 처리했기에 지금은 콘솔 로그를 통해서 엘리먼트라고 써도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지금은 둘 다 동일한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클릭을 했을 때 그게 몇 번째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클릭해도 순번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제가 그냥 뭘 선택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고, 순번을 나타내는 아이는 이미 있죠. 여기요, 인덱스라고. 그래서 콘솔 로그에 인덱스 값을 확인하시면 자연스럽게 순서가 몇 번째인지 파악이 되게 됩니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클래스 on을 첨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li에서도 첨부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기능에서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미리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100%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한 50% 되면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럼 하자면 순서값을 파악을 했으니 이거 갖다 쓸 건데, 뭐 여기다 쓰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순서를 파악하는 변수는 외부적으로 굳이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 습관적인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인덱스 뭐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요. 외부에서 혹시라도 쓸 일이 있다면 갖다 쓰려고. 그럼 왜 여기다 0을 쓰나요? 숫자 안 넣어버리면은 괜히 잘못 뭐 거기다 1을 더하세요 해버리면 undefined 플러스 1 되니까 undefined 1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형 타입을 선언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직접적으로 언급을 저렇게 해서 이게 숫자입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 체크는 여기 써있죠. 인덱스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클릭한 아이가 몇 번째입니다 라고 인지가 되게 되니까 어디서 저기 위에 있는 타이틀 ARR에 몇 번째 인덱스 체크 번째, 뭐 사실은 인덱스 번째에도 상관없겠지만 에다가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클래스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클래스에 어떤 목록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클래스 리스트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번째에 들어있는 아이에 추가하겠다. 그건 우리는 뭐예요? add. 무엇을? 클래스 이름 on을 첨부하겠지만 on 이라고 직접적으로 쓰셔도 관계없겠지만 빼는 것도 동일한 이름일 거 아니에요. 자, 미리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나중에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는 미리 그냥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 그냥 select name 아니면 뭐 option name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넣어주시면 좀 좋겠죠. 그럼 한 군데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옵션 네임 현재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첨부를 할 거예요. 자, 저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변수는 변수끼리 모아주는 거니까 변수
옵션 네임은 on이라고 하자 라고 주시면 그 기능이 먹겠죠. 사실 지금 밑에 제가 쓰고 있는 내용들은 함수에서 적용해야 되는 아이들이지만 아직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순서 값과 체크할 수 있는 이름을 확인해서 동작하게 써볼까요? 첫 번째 거, 이미 사실은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아이니까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 거 누르면 on 들어가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얘뿐이 아니라 누구에서도 밑에 있는 탭 컨텐트 이너, 탭 컨텐트 이너는 위에 21번째 줄이 이미 있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누구, div 또는 탭 컨텐트 파트, 이미 클래스 이름 있으니까 클래스 이름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컨텐트 이너에 들어있는 자식을 원하시면 children 써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쿼리 셀렉터를 원하시면 쿼리 셀렉터 all 하시면 되고, 이때 div도 괜찮겠지만 클래스명으로 자, 탭 컨텐트 파트 라고 쓰시면 해당하는 파트를 선택했으니까 그 아이의 순번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all이니까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정을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 기능에다가 쓸 거예요. 자, 위쪽에 다 옮기기 전에 일단 지금 전부 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기 컨텐트 파트라고 하는 변수에 누구 인덱스 체크라고 하는 순번에 들어있는 클래스 리스트에 마찬가지로 add 첨부합니다. 이름은 옵션 네임을 추가하겠습니다. 만약에 바로 위에 있는 인덱스 체크라는 변수를 난 쓸 일이 없다, 오히려 외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변수 인덱스로 대처해서 쓰셔도 해결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제대로 반영을 했을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의 두 번째 누릅니다. 첫 번째 건 지워지지 않아요. 자, 지워졌어요. 아니, 추가됐어요. 클릭합니다. 추가됐고요. 클릭합니다. 추가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럼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기능은 3번 기존에 있는 on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순번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요소에 있는 on을 제거 후 클래스 on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선택 순번만 on 첨부하고 선택 순번 외 모든 요소에 있는 on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children 말고 child 노드를 썼을 때에 이제 뭐 요소를 선택하거나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테스트 차일드 저 밑에 쓸게요. 헷갈리니까. 자, 밑에다가 자, 테스트 차일드라고 해놓고 누구를 기준으로 제가 보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요거 타이틀 이너를 기준으로 자, 이너를 기준으로 차일드 노드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콘솔 로그를 텍스트 차일드 하시면 당연히 텍스트 ul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타입 오브를 통해서 찍어 보시면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죠. 왜? 팩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을 테스트 차일드를 해서 for each를 통해서 펑션에 그냥 요약해서 di로 쓸게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다시 type of d 찍으면 해당하는 아이들이 오브젝트다. 근데 오브젝트만 보는 게 아니라 instance of d 뭐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해당하는 아이들의 값이 뭔지를 또 추가적으로 체크하고 뭘 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장은 뭐 너무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 들어있는 값이 텍스트냐 뭐냐 비교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단순히 이렇게만 지울게요. 아이들이 들어있는 객체 타입이 이런 엘리먼트냐 아니면 텍스트냐 아니면 다른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노드 타입이라고 또 있죠. 이 노드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면은 해당하는 뒤에 노드 타입 이렇게 찍으면 3131이 떠요. 왜냐? 3은 글자 그냥 화이트 스페이스 같은 거, 1은 태그 요소를 칭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코멘트는 이렇게 숫자 8을 또 칭합니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형식을 칭해서 가져오시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children을 사용하시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get element by id나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children이 아니라 여기 맡길 거 써야 되는 거라면 child 노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해당하는 아이의 텍스트 차일드의 필터를 통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필터를 통해서 펑션의 데이터를 가지고 리턴 해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콘솔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찍으면 뭔가 또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뭔가를 또 수행해서 작업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대단히 복잡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에 콜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 하실 때는 children으로 쓰세요. 둘 다 되니까 허용하니까 서로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거나 아니 코멘트 주석 처리된 게 있냐 없냐를 판단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용도는 맞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아이 자 돌아와서 3번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파악을 한다면 1번 방법도 되고 2번 방법도 되고 3번 방법도 됩니다. 다 돼요. 다 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놓고 본다면 1, 2, 3번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면 사실 제일 합리적인 건 얘가 제일 합리적일 거예요. 왜? 있네? 그냥 빼고 옮기는 거니까. 잡아가지고 옮기는 형식이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가장 쉬울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가 쭉 있어요. 완전히 다 빼요. 몇 개가 있다가 싹 뺀 다음에 다시 그냥 할당하는 거예요. 옮기는 게 아니라 싹 빼고 순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전부 다 빼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1번을 클릭했어요. 1번을 클릭하면 1번의 걸 빼요. 그리고 1번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뭔가 좀 비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3-3번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뭘 클릭을 하든 간에 내가 클릭한 거는 집어넣고 나머지를 빼주는 거죠. 넣으면서 빼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도 이해하기 좋고 기계도 이해하기 좋은 건 사실은 3번이 가장 낫기는 합니다. 가장 낫기는 한데 이제 얘가 기능이 제일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1번의 기능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쪽에 있는 주석들은 어떤 개념인지 정리를 다 하셨다면은 이제 당장은 없어도 되겠죠. 자, 이거는 지울게요. 보여드리려 쓴 거니까. 자, 지우면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냅두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접을 수만 있으면은 차라리 좀 접어서 놓을 텐데 이게 안 돼요. 아쉽게도 못 접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3-1 기존에 있는 순번을 파악해서 제거해라 라고 쓰겠습니다. 사실 뭐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몇 번째인지 여러분은 모두 알고 계세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죠? 뭐 굳이 싫다면은 첫 번째를 안 넣고 JS를 통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거까지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인덱스 체크라고 하는 아이 하기 전에, 이런 걸 하기 전에 일단 0번째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임의의 변수에서 이미 해놨어요. 오늘 집어넣어라 까지는 안 할게요. 까지는 안 하겠지만 여기에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3-1 자, 아래 퀘스천 3-1번에 대한 기능. 자, 해보자면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왜? 이미 0번째 잡혀 있으니까 손쉽게 기존에 있는 거 빼고, 원래 0이잖아요. 빼고 순서값, 클릭한 아이 순서값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대체해서 집어넣으면 0이 처음에 누르면 0 그대로일 거고, 얘 누르면 1이니까 1의 값으로 바뀌면서 해당하는 1의 값에다가 첨부해 라고 서로 기능을 바꿔주겠죠. 단 순서가 바뀌면 난리가 나겠죠. 최초에 인덱스 체크는 몇 번째였어요? (0) 네, 순서를 그냥 숫자를 기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의미도 있습니다만 HTML에 이 on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위치도 0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순서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타이틀 ARR, 즉 이거 뭐예요? 제목에 들어있는 LI고요. 이거 밑에 있는 div 콘이에요. 컨텐트. 그 아이의 순서 번째, 얘는 몇 번째예요? 0번째. 얘도 0번째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타이틀 중에 0번째 있는 거, 밑에 있는 내용들 중에 0번째 있는 아이들의 뭘 해라?
클래스 이름을 제거해라. 이거 뭐예요? 클래스 on이잖아요. 이거 클래스 on이잖아요. 이걸 뭐해라? 둘 모두 remove, 제거해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날아가겠죠. 날아감과 동시에 자, 클릭을 했으니까 누군가를 제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 클릭한 아이의 순번은 2라고 어디에? 인덱스 자리에 2라고 들어가겠죠. 그럼 이 2라는 값은 인덱스 체크에 전달이 될 거고, 변수니까 전달이 된 아이는 다시 뭐 해라? 해당하는 여기 li에 둘, 세 번째에다가 클래스 리스트를 뭐 해라? 추가해라. 앞에 거 뺐으니까 여기 요거 세 번째 on 추가하고, 여기서도 요거 말고 03이라 써있는 곳에다가 on 추가해라 라고 명령어가 바뀌어서 들어가겠죠. 전제 조건은 무엇? 둘 모두 최초의 순서에 맞는 위치에 클래스 on이 들어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 아예 나는 HTML에서 안 넣고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어떻게 해요? 쓱 복사해서 쓱 올라가서 기본 기능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렇게 넣어버리고 HTML에서 빼버리면 HTML에는 없지만 기본 기능은 성립이 되잖아요. 성립이 돼요. 이렇게 만드시면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애초에 최초의 기본 기능이 들어가면서 성립이 되게끔, 그러면서 내가 클릭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순번은 날려버리고 내가 클릭한 아이의 순서에 맞게끔 그 위치에 첨부해라 라는 명령어로 바꿔서 수행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처리가 됐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적어도 위에 보시면 인덱스 체크의 0번째를 기준으로 추가하더라 한 번 썼고요. 그 기능을 똑같이 인덱스 체크를 기준으로 추가하더라 두 번 썼습니다. 뭐 두 번 썼으면 세 번 안 썼으니까 아직은 함수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신다면 냅둬도 되긴 하는데, 요거 자체를 내가 뭐 컨트롤하거나 건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함수로 바꿔서 호출해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3-1번은 일단 요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럼 주석 슥슥슥슥슥슥슥. 자, 어딘지 헷갈려. 자, 요거죠. 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래 있는 퀘스천 3-2번의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한 거 내부에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쓰시는 거는 최대한 함수를 빼시는 게 좋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자, 그럼 3-2번에서 써야 될 라인은 모든 요소에 있는 on을 제거하고 삽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요소에 있는 on을 제거하라는 얘기는, 자, 모든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능 하나, 무조건 뭐 해라? for.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for예요. 무조건 for를 해서 전부 다 처리하는 거구나.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아이들이 다
수동이다. 그래서 일일이 내가 다 해줘야 된다. 꼭 전자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on이 들어간 i를 찾아야 되겠죠. 이 타이틀에 li가 들어있는 on이 들어가 있는 i, 넣다 뺐다 해줘야 되는 i는 누구냐 라고 한다면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 for each라고 써있는 여기에. 그쵸? 타이틀 ARR.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는 아니에요. 엘리먼트는 하나씩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건 하나씩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말고, 여기 있는 얘 타이틀 ARR에다가 반복문을 쓰든지 for each를 쓰시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for each 펑션 하시고, 엘리먼트 순서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자, 안에다 중괄호에다가 엘리먼트의 클래스 리스트 remove 옵션 네임 이라고 쓰는 거예요. 즉 li 요소의 각각 아니면 전부 on 제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자, 진짜로 제거가 되는 거 볼게요. 툭 제거됐죠? 툭 찍어요. 제거됐죠? 어디를 클릭하든 제거가 됩니다. 클래스 이름이.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쓸게요. 좀 문법엔 안 맞지만. 근데 얘만 하느냐? 아니요, 그럴 리가요. 하나 더 있잖아요. 컨텐트 파트.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컨텐트 파트가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겁니다. 대충 찍어보면 노드 리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for each로 돌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컨텐트 파트 for each를 통해서 펑션 엘리먼트 파악해서 엘리먼트에 들어가는 클래스 리스트 remove 옵션 네임으로 또 제거를 해주는 거죠. 전부 다 제거합니다. 올인원으로. jQuery에서 전부 다 제거한다. 그냥 선택자를 띡 집어넣고 빼 하면 다 빠지겠지만, jQuery는 반자동이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반자동 기능이 없으므로 그냥 일일이 하나씩 빼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씩 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라인은 여기 있는 이 기능을 위에 삽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똑같죠. 이거는 뭐 다를 게 없죠. 그러면 띵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순식간에 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보세요. 띵. 그죠? 빠졌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3-2번 전부 다 뺐다가 집어넣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for each가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문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개수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 번에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할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for each가 나을지 포문이 나을지는. 두 번째 이야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방법을 하시기 전에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을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세 번째 방법은 소위 말한 선택한 것이 아닌 다른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써야 되는 형태인데 양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일단 해볼게요. 해보고 나서 다시 뭐 첨부하는 게 낫겠네요. 자, 아래 퀘스천 3-3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li 활성화된 li 순번에 맞는 것은 add, 자, 아닌 것은 모두 remove 처리해라 라고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용하셔야 되는 방법이라면요, 여기 있는 순번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럼 순번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라고 써 있잖아요. 모두가 들어갔으니까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또 4. 또 4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항상 여러분이 해당하는 거에 뭔가 맞지 않는다, 뭐 한다, 모두가 들어간다. 그럼 일단 4가 들어가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시블링이 없기 때문에 아닌 것 모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려면 for 모두 다 처리된 이 아이들을 뭐 한다? 아닌 것만 제외한다 라는 기능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만드셔야 되는데, 최대한 쉽게 써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자, 향후에는 함수로 좀 바꾸긴 하겠습니다만 위에 거 쓱 가져와 볼게요. 자, 타이틀 ARR에 .for each 펑션 쓸 거고요. 자, 여기에 엘리먼트와 줄여서 그냥 쓸게요. 위에 있는 인덱스가 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할 건데, 그러고 보니까 뒤에는 이 idx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필요 없이. 자, 요거 클릭한 아이를 인덱스 체크라고 하는 아이를 변수로 가진다라는 것은 일단 필요해요. 필요해서 가져오고요. 자, ALR에 들어가는 아이는 전부 다 해당하는 이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모두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 el.classList.remove 하고 옵션 네임을 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클릭하면 요거 on 빠지겠죠. 위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단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if 필요 없지 않군요. 필요하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는 숫자가 발생된 아이가 idx가 누구랑 인덱스 체크라고 하는 변수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빼고요. 그렇지 않은 일치하는 경우는 뭐 한다? 오히려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게 한 줄로 처리가 가능하다 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이걸 우린 뭐 하면 될까요? 사막연산자로 써주는 게 낫겠죠. 나중에 또 개수가 늘어난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if문으로 바꿔서 수정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쓸 겁니다. 자, 동일한 개념으로 찾아 쓸 건데요. 잠깐 뭔가 함수가 좀 많아진 거 보니까 개수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어 보여서 이렇게군요. 그럼 이 얘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위에 있는 컨텐트 파트를 똑같이 씁니다. 컨텐트 파트 점 for each 펑션 써줍니다. 자, 동일한 변수 값을 써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므로 다른 좀 요약된 이름으로 그냥 바꿔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개념으로 써줄 거예요. 써주는데 이때 들어간 아이들 중에서 빼라 넣어라 하는 형식은 뭐 똑같네요. 동일하게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동일하게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새로 고침이 안됩니다. 즉 기존에는 덮어 씌우는 형식이 아니라 동일하다면 아무 작업을 하지 않는 거고 동일하지 않다면 그제서야 변경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2번에 들어있는 3-2번에 들어가는 작업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게 되겠죠. 실제로 시블링스라는 기능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시블링스가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시블링스는